오늘 설명하는 거는 이 소득 분배의 이 커서는 보이죠? 이 글씨가 안 써져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 중에서 조세 부담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방을 일단 제가 내려놓을게요. 이 화면을 가리네요. 이건 내려놓고 부분균형 분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분균형 분석. 자, 부분균형 분석이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조세 부담의 귀착을 분석을 할 때는 이 책에서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으로 기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분균형 분석은 당해 시장만 보는 거예요. 당해 시장에 상품이면 상품 시장, 그 다음에 생산 요소면 생산 요소 시장, 당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부분균형 분석이거든요. 그럼 일반균형 분석은 당해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 그 다음에 제2의 시장, 제3의 시장 다 연계시켜서 보는 게 이제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은 당해 시장에 한정해서 보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저도 답답하네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부분균형 분석,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부분균형 분석,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도 이게 종량 과세냐 종가 과세냐 여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종가 과세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종량 과세 분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가 과세만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메모가 안 되니까 가급적 이 화면에 있는 글을 읽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특정한 조세 부과의 귀착을 직접 과세된 부분에 한정해서 파악한다. 이렇게 당해 시장에 대해서만 수요 공급을 파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듯이 종량과세, 종가과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는 종가과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품에 대한 과세는 1차적으로 그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2차, 3차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다른 상품 시장 및 생산 요소 시장 등에도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또한 이윤에 대한 과세는 생산 요소 측면과 생산물 측면으로 구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뒤에 보면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장을 보면 여기는 지금 생산물에 대한 조세 부담의 귀착이죠. 부분균형 분석 중에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 요소 시장이 아니라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에서 귀착을 지금 검토한다 그러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쌀과 옷만 있는 지금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왼쪽 거는 뭐죠? 수평충에 쌀 또는 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직축에는 가격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수평이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고 수직이 가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통해서 분석하는 뭐다? 부분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왼쪽 그림은 뭐냐면 자,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수요 곡선의 이동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누구한테 세금이 귀착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럼 왼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공급 곡선이 S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시장이 균형을 형성하겠죠. 그럼 이때 가격이 얼마죠? 5,000원. 이때 가격이 5,000원. 이 균형 시장일 때 가격, 수요량이, 수급량이 Q0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생산자에게.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데 모든 구간에서 평행하게 이동했잖아요. 1,000원씩.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종량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량세는 수평으로 이동하잖아요. 수평으로. 이렇게 S에서 S-로 수평으로 이동하죠. 종량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네? 종량세를. 물품세를 부과하는데 종량세 형태의 물품세를 부과했다. 그런 거죠. S 곡선이 1,000원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ST 곡선이 됐잖아요. ST 곡선이. 그러면은 새로운 공급 곡선인 ST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다고 가정한 수요 곡선이 접하는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됐죠.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 표시했습니까? 5,600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5,000원의 시장 가격이었는데 지금 소비자 가격이 얼마라고요? 5,600원 있잖아요. 5,600원.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5,600이면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원래 공급 곡선에 맞닿은 이 부분, 이 폭이 얼마죠?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예? 종량세를 1,000원 부과했으니까 1,000원. 1,000원 부과했으니까. 그래서 1,000원만큼 밑으로 끌어내리면 5,6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얼마죠? 4,6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4,6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위에 나타난 수요 곡선상에 접한 이 부분, 예? 이 부분, 수요 곡선과 새로운 공급 곡선이 접한 이 부분, 이게 5,600원이잖아요. 이걸 뭐냐면 수요 곡선에 접해 있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다. 이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그러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어디냐? 자, 1,000원만큼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초의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당초의 공급 곡선하고 접한 이 점. 이 점에 4,600원이죠. 이거는 무슨 가격이죠? 이 4,600원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입니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5,600원.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4,600원. 그러면 그 갭인 차이 1,000원은 누구 거죠? 세금으로서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5,000원, 생산자나 소비자가 동시에 5,000원을, 소비자는 5,000원을 주고 생산자는 5,000원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갭이 생기지 않죠? 거기서 균형이 있던 것이 세금을 1,000원 부과하니까 소비자는 5,600원을 가져가고 생산자는 1,000원 뺀 4,600원을 가져가죠. 그러면 그 갭인 1,000원은 누가 가져갔다? 국가가 가져갔다. 근데 그 국가가 가져간 종량세, 물품세 1,000원을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누가 부담했냐 이런 얘기지. 그 귀착이잖아요. 그죠? 그럼 소비자가 5,000원에서 5,600원까지는 누가 부담한 거죠? 이건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00원에서 4,600원까지 이 400원 갭,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죠?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은 뭐죠? 이 세금 1,000원은 소비자가 단위당 600원을 부담하고 생산자는 단위당 400원을 부담했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종량세 1,000원을 일정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 윗부분은, 이 아랫부분 일정 부분은 생산자가 부담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서 부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소비자가 600원 부담하고 생산자는 400원밖에 부담 안 했냐. 소비자가 조금 부담하고 생산자가 더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형태가 됐냐? 그건 뭐 때문에 그러죠? 수요 곡선의 탄력성, 공급 곡선의 탄력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요 곡선이 이 정도면은 탄력적이라고 해볼까요? 이 정도 탄력적이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잖아요. 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는 수직으로 세워지죠. 수직으로 세워져요. 그럼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 세금 1,000원을 누가 부담하느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수요 곡선이 거꾸로 하면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지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100%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소비자 몫과 생산자 몫이 구분된다. 뭐가? 조세 부담의 귀착 정도, 조세 부담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이 정도 탄력적이라고 두고 공급 곡선도 탄력적이잖아요. 만약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일 때 어떨 것이냐 이런 얘기죠. 누가 부담할 것이냐? 2,000원을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공탄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100% 부담한다.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100% 부담한다.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누가 부담한다? 이 물품세는 소비자가 100%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한다? 이 물품세는 생산자가 100%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까 이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소비자가 100%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한다?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100% 생산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일 때는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100% 부담한다 이런 거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소비자가 100%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 정도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600원, 단위당 600원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고 생산자는 단위당 400원만큼의 세금을 부담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종량세를 누구한테 부과했을 때? 생산자한테 부과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친 이 부분이 세금이죠. 이 5,600원에서 4,600원 1,000원이잖아요. 세금이죠. 그 1,000원에 단위당 1,000원에다가 이 밑에 수량을 곱하면 세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삼각형, 이거는 뭐죠? 초과부담이다 이런 얘기죠.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거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초과부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까? 종량세를 부과했는데 소비자한테 부과했다 이래요. 소비자한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소비자한테 부과하니까 수요 곡선이 D에서 DT로 하방 이동을 했죠. 그죠? 예.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수요 곡선은 D,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S잖아요. 그러면은 균형점인 이 점에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졌죠. 그때 가격이 얼마죠? 5,000원이죠. 그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얼마죠? Q0잖아요. 5,000원. 이거는 왼쪽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수요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니까 수요 곡선이 1,000원만큼 하방 이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DT로 이렇게 하방 이동을 했죠. 이렇게 하방 이동을 했습니다. 1,000원만큼 종량세니까 수평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형성이 됐죠. 자, 공급 곡선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고 수요 곡선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야. 근데 여기에 지금 얼마야? 4,600원이네. 4,600원. 그러면 이 4,600원인데 이 수요 곡선과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접했던 이 부분을 쭉 위로 연결시키면 처음에 수요 곡선과 맞닿은 이 부분이 얼마나? 1,000원만큼 올라간 거예요. 1,000원만큼. 그죠? 1,000원만큼 종량세를 부과했으니까 이 수평 이동 있잖아요. 1,000원만큼 올라갔죠. 이게 5,600원이잖아요. 5,600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요 곡선과 접하는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그래서 5,000원과 5,600원 차이 600원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5,000원과 4,600원만큼의 차이 이 400원은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이 면적하고 왼쪽에 생산자한테 부과했을 때 세액 이 사각형하고 오른쪽에 소비자한테 부과했을 때 사각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세금을 종량세인 경우에 물품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뭐가 틀리죠? 법적 효과는 틀립니다.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왼쪽에 600원만큼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400원만큼은 생산자에게 부과했죠.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600원만큼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400원만큼은 생산자에게 부과했다. 여기 오른쪽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탄력성 때문에 그렇다.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이만큼이고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 때문에 개선했다.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평이 되잖아요. 이렇게 수평이 되죠. 완전 탄력적이라면 생산자가 100% 부담하는 거죠. 그죠?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생산자가 100% 부담하고 만약에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소비자가 부담한다.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죠. 공탄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이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가 100% 부담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생산자가 100% 부담한다. 그런데 이번 그림은 기울기가 수요 곡선 이만큼, 공급 곡선 이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반영해서 소비자가 600원, 생산자가 400원 조세를 부담하는 귀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종량세 부과입니다. 생산자 측면에 부과한 경우 왼쪽은 오른쪽은 소비자 측면에 부과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빨간 선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세를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종량세를. 자,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자, 종가세.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종가세를 부과를 하면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 생산물 시장에 종가세를 부과하면 어떤 귀착의 효과가 나타날까?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빨간 선이 있잖아요. 이게 종가세 선입니다. 앞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선하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지금 종량세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 D가 이 검정색 DT로 옮겨갔잖아요. 수평 이동하니까 종량세는 수평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종량세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종가세도 지금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빨간 선이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자 수요 곡선이 D로 있고 공급 곡선이 S로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격이 5,000원,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종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종량세는 리터, 평방미터, 메타 이렇게 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수평 이동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뭘 부과하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수평 이동이 안 됐죠. 기울기가 바뀌었잖아요. 당초의 수요곡선은 D만큼 이렇게 됐는데 이 검정색인데 여기다가 종가세를 부과하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왜 이렇게 기울기가 수평으로 가지 않고 더 완만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자, 종가세는 가격에다가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에 10%. 자, 종가세를 10% 부과하겠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물건에 대해서는 10%가 얼마예요? 10원 부과하는 거죠. 그죠? 10,000원짜리 물건에 대해서는 10%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짜리의 10%면 100원이지만 10,000원짜리 10%는 얼마야? 1,00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 밑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과세로 인한 수요곡선의 이동이 종량세처럼 세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 아니라 이 말이죠. 가격이 높을수록 일정 비율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10,000원에 대해서 10% 세금을 부과하면 1,000원이다 이거야. 절대값이 크잖아요. 1,000원에 대해서 10% 부과하면 100원이다. 절대값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의 차이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일정 비율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므로 수요 곡선의 이동이 평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종량세는 수요 곡선이 평행 이동하는데 종가세는 평행 이동하지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종가세 수요 곡선의 종가세라는 세금을 매겼을 때 수요 곡선의 특징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아까처럼 자, 이 윗부분은 누가 부담하죠?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 아랫부분은 누가 부담하죠?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경제적 효과. 예. 윗부분은 소비자한테 귀척되고 밑에 부분은 생산자한테 귀착된다. 그래서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일부는 생산자에게 전가된다. 그렇죠? 아까처럼 이 부분으로 한다면 600원은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귀착되고 400원은 생산자한테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자, 아까는 지금 뭐에 대해서 봤죠?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봤잖아요. 완전 경쟁. 이번엔 독점 시장에서 보자. 독점 시장. 독점 시장에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 시장에서는 이윤극대화 조건이 뭐죠? MR=MC잖아요. MR=MC죠. 여기 나와 있죠. MR=MC.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MC다. 이 MR은 뭐요? 한계 수입이죠. 그 다음에 MC는 한계 비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 그림에서 보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이 D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계 수익 곡선은 MR이죠. 수요 곡선은 D, 디맨드. 한계 수익 곡선은 마지널 레버뉴, M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 수익 곡선은 어떻게 그립니까? 수요 곡선의 반절이잖아요.
자, 이 A점에서 보면, 이 A점에서, 스몰 A점에서 보면 이 P0와 A점까지의 2분의 1 지점, 이 부분이 뭐다? 한계 수익 곡선이다. 여기는 원점이니까 똑같고, 자, 모든 점에서, 수평으로 수요량을 2분의 1 해준 것, 그 2분의 1 해준 것을 쭉 연결하면 그것이 뭐다? 한계 수익 곡선이다. 자, 한계 수익 곡선은 알겠죠? MR 리꼴 MC에서 이게 MR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죠.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은 어떻습니까? 평균 비용 곡선의 왼쪽에서 한계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간 점.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다. 그죠? 그래서,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균형 조건은 MR 리꼴 MC니까 MR 리꼴 MC인 점이 어디죠? 이 점이죠, 이 점. 이 점이 MR 리꼴 MC잖아요. 그러면 MR 리꼴 MC 여기서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이거를 자, 쭉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 곡선에 접하는 스몰 A점, 이 점에서 독점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가격이 얼마다? P0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가격이 P0다. 그러니까 독점 가격이 P0다 이런 얘기잖아요. 독점 가격이 P0죠. 그러면 이게 독점 가격, 자, 이게 독점 가격이죠. 그러면 비용은 얼마요? 비용은 평균 비용 곡선이잖아요. 비용은 평균 비용 곡선까지니까 이 스몰 b까지 여기까지 비용이죠. 그때 가격이 P1이잖아요. 그럼 P0에서 P1까지 이것이 뭐죠? 단위당 독점 이윤이죠. 단위당 독점 이윤이고 거기에 대해 수량 Q5에서 Q0까지 스몰 c에서 스몰 b까지 이 양을 곱하면 그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 면적이잖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 이 부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독점 이윤이다. 이런 얘기죠. 독점 이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부과하겠다? 종량세를 부과하겠다. 종량세를.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종량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D였죠. 그러면 이 수요 곡선에 이 독점 기업의 독점 시장에 수요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D가 D-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하방 이동했죠. D가 D-로 하방 이동했죠. 그러면은 한계 수익 곡선도 비례해서 하방 이동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한계 수익 곡선이 MR 이거였는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한 이후 종량세 부과 이후 D-의 수요 곡선의 한계 수익 곡선은 또 2분의 1만큼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MR-로 이렇게 그려지죠. 자, MR- 그려졌죠. 그러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 MR 리꼴 MC니까 이 점에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점을 또 쭉 위로 올리면 그죠? P2까지 가잖아요. P2까지. 그죠? P2까지. 그러면 P2가 뭐다? 종량세 부과 이후 독점 가격이다 이게. P2가 독점 가격이죠. P2가 독점 가격이고 이것이 어디하고 접해야죠? 평균 비용하고 접한 이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독점 이윤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독점 이윤이 되죠. 이 부분이 세금 부과 이후에 독점 이윤이 되겠죠. 자, 어디죠? 자, 독점 이윤은 새로운 수요 곡선까지죠. F까지죠. 그렇게 G, F, I, H 이것이 독점 이윤이죠. 이게 독점이요. 이게 독점이에요. 이게 독점이에요. 그러면 자, 독점 기업이 가져간 이윤이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 MR 리꼴 MC에서 끝까지 쭉 올리면 당초의 수요 곡선에 접한 점이 P2잖아요. 이게 독점 가격이라고 그랬죠. 이 P2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요 곡선에 접하는 F까지 이게 얼마죠? P1이잖아요. 그래서 P2에서 P1까지 이 높이죠. 단위당 가격이. 그 다음에 수량으로 하면 IF 이게 수량이죠. 그래서 P2에서 P1까지 이것이 뭐다? 세금이다. 이게 세금. P2에서 P1까지가 세금이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당초에 독점가격이 P0였잖아요. 이 P0죠. 이 P0가 이만큼이죠. P0에서 P2까지 이 윗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한다. 독점기업의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 P0에서 P1까지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의 사각형만큼의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독점기업이. 그래서 세금을 P2에서 P1, F, 이 면적이 세금이고, 세금을 뗀 나머지 독점기업의 이유는 I, F, G, H. 이렇게 되죠. 이게 독점기업의 이윤이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귀착을 보는 거잖아요. 귀착. 자, 독점기업의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누구에게 조세 부담이 귀착되느냐? P2에서 P0까지는 소비자에게 귀착되고, P0에서 P1까지는 독점기업에 귀착된다. 그럼 여기서 보면 면적이 더, 독점기업이 부담하는 면적이 더 크고, 소비자가 면적이 더 적잖아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왜 그러냐? 이거 탄력성 때문에 그런다. 수요 곡선이 이만큼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었든지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살펴봤던 수탄생, 공탄소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독점 시장의 종량 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독점 기업의 종량 과세잖아요. 종량 과세인데, 자,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잖아요. MC,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하죠. 여기도 MC,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하죠.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한계 비용 곡선이. 그 다음에 왼쪽은 뭐요? 수요 곡선이 직선이잖아요. 선형이다. 선형 수요 곡선에 한계 비용 곡선이 접하는 MR리꼴의 MC니까 여기에 접하죠. 자, 왼쪽에 선형 수요 곡선에 이 선형 수요 곡선이 X0 이렇게 돼 있죠. 선형 수요 곡선에 종량세를 부과했다. 이거 종량세를 선형 수요 곡선에 종량세를 부과. 자, 선형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에게 종량세를 부과했습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했지. MC가 한계 비용 곡선이 MC-로 올라갔잖아요.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X0 이렇게 있으니까 한계 수익 곡선은 2분의 1 지점인 요거죠. MR이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잖아요. MR리꼴 MC가 여기서 균형을 내렸죠. 그럼 여기에 균형점이 여기죠. PX0, P0X 이 부분이잖아요. 이 점이잖아요. 2.2분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독점 가격은 PX0 여기였다. 근데 생산자에게 알파만큼 세금을 부과하니까 한계 비용 곡선 MC가 MC-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 MR리꼴 MC 이 부분이잖아요. MR은 그대로 있고 MC-가 이렇게 됐으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이 부분이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수요 곡선에 닿는 이 부분, 이 다시점. 그것이 PX1이잖아요. 이 PX1. 여기에 새로운 독점 가격이 형성이 됐죠.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은, 자, 세금은 알파만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자, 2에서 2 다시점으로 옮겨가면서 가격이 PX0에서 PX1으로 뛰었잖아요. 이만큼 뛰었잖아요. 이 가격은 세금은 알파만큼 부과했는데 가격은 2분의 1 알파네. 자, 세금은 알파만큼 부과했는데, 자, 세금은 텍스는 알파만큼 부과했는데 프라이스 가격은 2분의 1만큼 귀착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게 선형이고, 두 번째는 한계 비용이 일정하고, 세 번째는 뭐죠? 한계 수익 곡선이 수요 곡선의 2분의 1 지점을 통과하잖아요. 그죠? 한계 수익 곡선 MR이 이 수요 곡선의 X0의 2분의 1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선형인 경우에 생산자에게 알파만큼 종량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귀착된다? 2분의 1 알파만큼 귀착된다. 이게 2분의 1 알파만큼 귀착된다. 2분의 1 알파만큼 이렇게 귀착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세금 알파인데 2분의 1 알파 귀착되잖아. 근데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선형이 아니라 이거는 뭐요? 곡선이잖아요. 비선형이잖아요. 수요곡선이 비선형이야. 봅시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수요곡선 X0, 2분의 1 지점을 통과하는 한계수익곡선 MR, 거기다가 한계비용곡선은 완전 탄력적이었다고 가정하다. 그럼 MR 리꼴 MC니까 이 부분이죠. MR 리꼴 MC는 이 부분에서 균형을 이뤘죠. 균형 수급량 X0, 균형 가격 2분은 얼마야? PX0죠.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이제 뭘 하죠? 생산자한테 알파만큼 종량세를 부과했다. MC 곡선이 MC 다시로 됐다. 그러면 자, 새로운 MC 다시가 여기 있죠. MR 리꼴의 MC니까 MR 리꼴의 MC 다시가 이 점이잖아요. 그때 수급량이 X1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PX1이잖아요. 이렇게 골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PX0에서 PX1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랐어. 이 높이, PX0에서 PX1까지 이 높이. 이건 알파보다 더 커졌어요. 지금 직관적으로 봐도 크죠? 자료재도 커요. 응? 직관적으로 보는 게 자료재는 거잖아요. 커. 알파만큼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비자한테 알파 이상 귀착이 되어버렸어. 알파 이상 귀착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수요곡선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아까 수요곡선이 선형일 때는 2분의 1만큼만 귀착이 됐잖아. 소비자한테 2분의 1만큼만 알파의 2분의 1만큼만 귀착이 됐는데 수요곡선이 비선형일 때는 알파 이상으로 이렇게 100% 종량세 100% 이상이 소비자한테 귀착됐다 이런 거죠. 이 밑에 이렇게 뭐 못 알아먹을 글씨로 지금 바뀌었네요. 이게 저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거 뭐죠? 버전이 틀리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자, 독점 시장의 종가세. 자, 그럼 독점 시장의 정가세 또 보죠.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의 종가세 봤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매 산출량마다 일정액의 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나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나 모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그런데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번에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효과가 상이하다. 종량세의 경우 과세로 인한 귀착 분석, 수요곡선의 평행적인 하방 이동이나 혹은 한계 비용 곡선의 상방 이동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종가세는 총세액이 시장 가격의 함수이므로 과세 효과는 종량세의 경우와는 달리 수요곡선이 생산량 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생산량 축이 수평이잖아요. 수평축의 수요곡선 중심으로 시계 반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자, 독점 시장 종가세를 한번 봅시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죠. 이 경우죠. 자, 독점 시장인데 수요곡선이 이렇게 쭉 뒤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곡선이 뒤로 되어 있죠. 쭉 되어 있죠. 수요곡선이. 그러면 한계 수익 곡선이 2분의 1 지점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한계 수익 곡선은 2분의 1 지점, 수요 곡선이 2분의 1을 통과하잖아요. 자, 2분의 1 지점을. 자, 2분의 1 지점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한계 수익 곡선은 한계 수익 곡선은 여기에서 이 작은 점선 이렇게 되죠. 이게 한계 수익 곡선이야. 작은 점선 이게 MR이죠. 그럼 어디서 균형인데 MR 리꼴 MC니까 여기서 한계 비용 곡선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잖아요. 수평으로. 한계 비용 곡선은 일정하고 MR 리꼴 MC는 여기죠. MR 리꼴 MC 세금 부과하기 전에
MR 이꼴 MC인 자리는 여기다. 이런 얘기. 그럼 이 점이 쭉 올라가면 수요 곡선상에 접하는 이 점, 이게 PX, 이게 PX다. 이 가격이. 이게 이제 독점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독점 가격이다. 독점 가격. 이게 독점 가격이죠. 여기요. 네. 네. 독점 가격. 여기서 균형이요. 독점 가격. 그럼 소비자가 지불하면 그걸 다 누가 가져가죠? 독점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PX가 독점 가격이니까. 근데 지금 수요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뭔 세금을 부과하죠? 종가세를 부과. 종가세를 부과하면 원래 수요 곡선 D고 D가 얇은 검정색이죠. 근데 D 다시로 두꺼운 검정색 이렇게 변하는 거야. 네? 이렇게 변해. 종가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거야. 네?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죠. 그럼 종가세가 두꺼운 검정색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에 이 새로운 수요 곡선에 한계 수익 곡선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두꺼운 점선 이렇게 이게죠. 이게 한계 수익 곡선이에요. 그러면 MR 꼴 MC에서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MR 꼴 MC는 이 점이잖아요. 이 점. 그죠? 이 점이죠. 한계 비용은 일정하니까 MR 꼴 MC가 이 점이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쭉 올라가면 당초의 수요 곡선상에 접하는 이 점, 이 P점이죠. B점. 이 B점. 그럼 이 P에서 자, 독점 기업의 독점 이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이 부분이니까 새로운 수요 곡선 이게 독점 이윤이죠. 독점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은 이 부분이요. 책임져 버렸잖아요. 세금 때문에. 예? 독점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었어. 종량세를 부과 이만큼 줄어들었어. 보이죠? 이만큼이야. 그러면 윗부분에 이 사각형 이만큼 이게 뭐죠? 이게 종량세야. 종량세인데 예, 당초의 독점 가격인 PX제로 윗부분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하죠?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 아랫부분 이 PX에서 이 밑에 부분 PX에서 P1-T까지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사각형은 누가 부담해줘? 독점 기업이 부담한다. 그죠? 자, 이해되시죠? 독점 기업의 종가세를 이 그림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세금을 부과한 이유를 동시에 그려놨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때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균형점 MR 꼴의 MC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예? MR 꼴의 MC점이 어디냐, MR 다시 꼴의 MC점이 어디냐, 이걸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 동일한 세수를 얻기 위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중 택일한다면 종가세가 보다 많은 산출량을 보장한다. 동일한 세수를 얻기 위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중 택일한다면 동일한 세수를 얻기 위해서 종가세가 보다 높은 산출량을 부담한다. 자, 종가세 산출량을 어디서 했겠죠? 산출량 OX0에서 OQX에서 OQ1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종가세의 산출량 감소분이 되겠죠. 산출량 감소. 종량세 한번 바꿔요. 앞부분에서. 종량세 산출량 감소분. 앞뒤 그림을 크기를 달리 그려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네요. 자, 일단, 독점 시장의 종가세 귀착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독점적 경쟁,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에도 독점 시장이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의 조세 부담의 귀착은 누구에게 낙착이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교시, 3교시는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시고 PPT는 지난주에 올려놨습니다. 자습을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요거를 중지하고 저쪽으로 가죠. 중지하고 이쪽으로 와서 채팅방을 다시 열고요.
한 가지 이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잠시 후에 이제 제가 10시에 우리 감독기관인 국토부에서 감사를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수감자 입장에서 잘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강의 시간에 좀 혼동을 드릴 수밖에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채팅방에 나갈 때 학번과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